자, 오늘은 24차시 요 전기 중단원 관련된 추가 문제들 한꺼번에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관련된 중단원 관련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행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플러스 2쿨롱의 점전화 A에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다. A가 놓인 곳에 형성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옳게 약지은 것은 했네요. 요거는 요식 하나면 되죠. F는 QE입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대상인 A는 양전하죠.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하고 전기력의 방향이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전기장의 방향도 일단 오른쪽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크기는 요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10N은 2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2는 얼마가 됩니까? 5N per 쿨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동아출판사 물리학 대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전화 플러스 Q 주위에 플러스 스몰 q를 놓고요. A 위치에서 B 위치로 등속 운동을 하게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등속 운동을 하게 하려면 지금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니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기업 방향으로 전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될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그 전기력의 크기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힘을 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철수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1번 볼게요. 옳은 것은 골라냈네요. A 위치에 플러스 Q에는 기역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했는데 요 A하고 A는 위치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둘 다 양전하니까 서로 밀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플러스 Q가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주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그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양의 일을 하는 경우에 일을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3번 플러스 Q의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A 위치에서가 B 위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자, 위치 에너지하고 힘 사이의 관계는 제가 그 공식처럼 기억을 해라 그랬죠. 모든 종류의 위치 에너지가요. 그 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무조건 힘이 작용합니다. 그게 양전하든 음전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명제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계속 A란다. A, B는 위치죠 지금. 위치고 요 플러스 스몰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니은 방향이죠. 그럼 요 방향이니까 B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 A가 위치 에너지가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거꾸로 해놨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먼저 편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자, A 위치하고 B 위치 중에서 전위가 더 큰 곳은 B죠. 플러스 전하고 가까운 쪽이 전위가 더 큽니다. 전위는 거기에 양전하를 놓든 음전하를 놓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전위 자체의 정의가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위가 더 큽니다. 근데 양전하인 경우에는 그 전위에다가 플러스 Q를 곱한 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위가 큰 쪽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도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음전하를 넣었으면 A, B 중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 어디가 더 크겠어? A가 더 큰 거죠. 그러면 그때 전위는 어디가 더 크겠어? B가 더 큰 거예요. 이 상황을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번에도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전위는 A 위치와 B 위치에서 서로 같다 했는데 전위는 플러스 1쿨롱이 가지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무조건 양전하고 가까울수록 크고 음전하랑 멀수록 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양전하가 만드는 지금 상황 공간에 양전하가 지금 공간에 전기장과 전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 위치가 A 위치에서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지 않다. 그리고 전위만 놓고 보면 B가 A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플러스 Q를 마이너스 Q로 바꾸더라도 A와 B 위치의 전위는 달라지지 않는다 했는데 플러스 Q를 마이너스 Q로 바꾸는 순간 전위의 절대값은 변하지 않는데요.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그 전위가 크고 작고 대소 관계는 완전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 천재교육 대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3쿨롱인 전하가 전기장 속에서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위가 5V인 곳에서 2V인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가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전기력 말고는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위를 나타내는 선이 나와 있는데요.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등전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에서는 전위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등고선이랑 비슷해요. 등고선이 뭐예요? 높이가 같은 점을 이은 선이잖아요. 이 등전위선은 등고선의 비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위도 그 중력으로 치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치면 높이의 비유가 되었었잖아요. 전위가 높은 것이 높이가 높은 곳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그냥 등고선으로 생각하게 보면 여기가 높이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높이가 낮은 곳입니다. 근데 질량은 양의 질량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가 중력을 받는 것은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전하량은 전하는 종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양전하는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받아요. 하지만 음전하는 거꾸로 힘을 받습니다. 오히려 높이가 낮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에서 전위가 높은 곳으로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양전하죠. 양전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전기력을 받고요. 그럼 요 방향으로 지금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등전위선이 간격이 일정하면 일정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요건 V라는 게 단위 전하당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한 일은 결국에 그 위치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고요. 그거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MGH에서 떨어뜨리면 MGH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근데 MGH가 결국에 GH가 단위 질량당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고 거기다 질량 M을 곱한 게 위치 에너지 차이예요. 그래서 MGH에서 가만히 놓으면 MGH라는 운동 에너지 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의 전위 차이가 얼마죠? 3V죠. 그럼 그 3V가 단위 전하당 위치 에너지 차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전하량인 3쿨롱을 곱해주면 요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됩니다. 그럼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줄이 되겠죠. 줄이 되고 그럼 요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줄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06년 11월 수능 물리2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영역에서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플러스 X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하였다.
자, 이 순간 자, 우리는 식을 F 이퀄 Q1을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얘는 지금 속력이 증가했어요. 예,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기력의 방향이자 전기장의 방향이 모두 요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게 양전하니까 전기력의 방향이기도 하고 예, 전기장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점 ABC는 경로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AB 사이의 거리와 BC 사이의 거리는 D로 같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단 입자의 크기와 중력의 영향은 무시하니까 무시무시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억. 균일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또 양전하죠. 그래서 전기력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전기장도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 이퀄 Q이잖아요. 근데 균일한 전기장이라 했잖아요. 요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뜻은 여기 적어 놓으십시오. 모든 위치에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공간에서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에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라는 게 균일한 전기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하량도 변화가 없잖아요. 얘가 움직이는 동안에 그 전기장도 모든 위치에서 같잖아요. 그러면 QE도 모든 위치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입자의 일은 B에서 C까지보다 작다 했는데 A에서 B까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전기력이 입자의 일은 QED고요. B에서 C까지도 QED로 동일하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고 A에서 B까지나 B에서 C까지나 거리가 같잖아요. 그럼 힘이 같고 변이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걸 두 개를 곱한 1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자, 이제 색칠 놀이할 시간이네요. 2024년 6월 고3 물리학 2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히터 꺼도 되나? 살찐 사람 배를 해줘야 돼. 그 히터를 켜면 내 몸과 이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적어져서 내 몸에서 바깥으로의 열 이동이 둔화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한 상태라 볼 수가 있죠. 열이 계속 배출돼야 되는데. 자, 2024년 6월 고3 물리학 2 5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저항 A와 B를 전압이 V인 전원에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A의 저항값은 R이고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에서의 전류를 I라고 하면 B에서의 전류는 3I가 되겠죠. 그럼 이거 바로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요 A에 흐르는 전류가 I면은 B에서 흐르는 전류는 3I가 되겠습니다. 예, 색칠을 해야 되죠. 뚜두두두두두 뚜두두두두. 네. 저항이 나올 때까지 같은 색깔 칠합니다. 갈라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뚜두두두두두. 시험 칠 때는 어떡하냐 이 색깔 칠해도 되나? 뭐 이런 방법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동그라미로 막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 뭐 X로 이렇게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이는 또 세모로 하고 그 다음에 별표로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그 머릿속으로 색깔을 칠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안 칠했지만 보이는 경지에 이러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소비 전력의 합은 했는데요. 이게 I고 얘가 3I니까 얘의 저항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빨간색 빼기 파란색 V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빨간색 빼기 파란색 V입니다.
그럼 IR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IR이잖아요. 그럼 얘는 3i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R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얘를 안 구해도 돼요. 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P는 IV이기도 하지만 R분의 V 제곱이기도 하고 I 제곱 R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요 저항은 안 구해도 소비 전력 구해야 되네요. 왜냐하면 R하고 V로 나타냈네요. 소비 전력을. 근데 몇 대 몇인지는 몇 대 몇인지만 물어봤다면 이게 안 구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IV로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I 곱하기 V고 얘는 3I 곱하기 V니까 몇 대 몇인지 알려면은 사실 얘를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소비 전력의 합을 R과 V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R분의 V 제곱식을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을 구한 겁니다. 그럼 A의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일 거고요. B의 소비 전력은 B의 저항분의 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3분의 1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R분의 4V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025년 6월 고3 물리학 2 13번 문제입니다. 이게 혼합 연결이에요. 이게 보면은 스위치를 닫으면 요 두 개는 병렬이고 여기는 또 이 병렬인 거하고 요거는 또 직렬이고 그래서 이걸 보통 혼합 연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각각 R 20옴, 10옴인 저항 그리고 스위치 전압 V로 일정한 전원으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저항값이 10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각각 4V, 6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그럼 여기는 4V가 지금 걸리는 상황입니다. VV 헷갈리니까 그냥 4라운드만 적도록 할게요. 자, 밑에다가 이제 스위치를 닫은 상황도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려놨고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몇 볼트가 걸린다 했어요? 6V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했네요. 뭐 V 물어보고 있고 R 물어보고 있고 회로의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열었을 때 언제 더 큰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색깔을 칠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색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플러스 쪽은 항상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여기 끊어졌네요. 끊어졌고요. 얘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슉. 여기까지 그려야 되겠네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럼 이 사이는 무슨 색깔로 해야 되겠어요? 초록색으로 찍 여기까지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 부분은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부분에서 갈라지는 부분까지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총 모양이네요. 총을 빵 쏴가지고 없애버려. 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랑.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제가 직렬 연결할 때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저항의 비와 같다 했죠. IR이니까. 그럼 얘가 2대1로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그럼 얘가 4V 걸려. 그럼 얘는 몇 볼트 걸려요? 8V가 걸려야 되겠죠.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예요? 12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12V가 맞죠. 다음 R을 구해야 되겠네요. R을 구하려고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구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12V라는 걸 알아냈어요. 얘는 12입니다. 그럼 또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또 색깔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위치가 연결됐죠? 여기까지 똑같이 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고요. 좀 위에랑 상황이 달라졌죠? 가운데 칠하는 색깔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선택했습니다. 탁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이 회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선 혼합 연결의 경우에는 병렬부터 묶어요. 그래서 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얘의 저항을 제가 임의로 R1이라고 할게요. R1. 그리고 요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얘가 12V인데 여기가 6V 걸려요. 그럼 여기는 몇 볼트 걸려? 6V 걸립니다. 그 말은 요 합성 저항하고 요 저항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R1이 얼마가 되냐면 10ohm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합성 저항이 10ohm이 돼야 돼요. 그럼 병렬 연결 공식을 이용하면 합성 저항분의 1은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죠. 그럼 얘는 R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R분의 1이 20분의 1이 되죠. 따라서 R이 얼마가 됩니까? 20ohm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아요. 똑같은 저항을 병렬 연결하잖아요. 그럼 두 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절반이 되고요. 세 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은 3분의 1이 되고 네 개 연결하면 합성 저항이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얘는 합성 저항이 10인데요. 20의 절반이죠. 그럼 얘가 20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얘를 금방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R은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25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그다음에 회로 전체에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비교하면 좋으냐? 자, IV도 있고 I 제곱R도 있고 R분의 V 제곱도 있는데요. 여기서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을 구할 때는 일단 전압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회로 전체의 저항이 작은 쪽이 R분의 V 제곱이 큽니다. 그래서 회로 전체의 저항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럼 스위치를 닫았을 때 회로 전체의 저항은 총 얼마죠? 30ohm이죠. 회로를 스위치를 열었을 때.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총 저항이 얼마예요? 10ohm, 10ohm 더해지는 거잖아요. 총 얼마예요? 20ohm이죠. 그럼 이때가 저항이 더 작죠? 그럼 R분의 V 제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회로 전체 소비 전력이 큽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봐도 얘가 길이 더 열렸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더 작아지겠죠. 길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도로가 하나 더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작아지면 R이 작아지니까 R분의 V 제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로 전체의 전압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스위치를 열었을 때가 스위치를 닫았을 때보다 작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천재교육 중단원 마무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소비 전력, 전력이죠. 일률입니다. 일률은 시간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서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면 소비 전력인 거고요. 만약에 송전 과정으로 치면 뭐 1초 동안에 전달에는 에너지다. 그러면 송전 전력이 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연학과는 지금 아닌데. 그렇고요. 소비 전력은 파워, 일률이라 그랬죠. 시간당 에너지예요. 그래서 줄 퍼 세컨드 이거나 이거를 줄여서 와트 이렇게 해야지 소비 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한 멀티탭에 연결에 사용하는 전기기계 수가 많으면 상식적으로 소비 전력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병렬로 연결하니까 전체 회로의 저항이 작아집니다. 근데 전체 전압은 220V로 균일하죠. 그러면 R분의 220V의 제곱이 소비 전력인데 병렬로 연결하면 R 값이 작아지니까 소비 전력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레인 중단원 마무리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평행한 금속판 AB로 이루어진 축전기에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은,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옳은 것이네요. 자,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요 금속판에 전하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과정에서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라고 맞는 표현이고요. 축전기에 전하가 저장된다 또 맞는 표현입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금속판 A에는 플러스 극하고 가깝죠? 그럼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뭐로 대전되겠어? 플러스로 대전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로 대전되고요. 반면에 금속판 B는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밀어주잖아요. 그럼 전자가 쌓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하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속판 A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전하가 보이게 되겠죠. 다음 디귿 전위는 금속판 A가 금속판 B보다 높다 했는데 전위는 양전하고 가까운 쪽이 전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속판 A 자체가 양전하고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전위가 높고 B가 전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렛츠 기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래엔 중단원 마무리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지와 축전기 그리고 전구 AB 그리고 스위치 S가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으로 S를 A에 연결한 뒤 A에 불이 켜졌다가 잠시 뒤 불이 꺼졌다. 자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왜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충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전하가 쌓이는 동안에는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완전히 충전되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전구가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기는 이 상태는 이제 충전된 상태겠죠.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되겠고요. A의 불이 꺼진 까닭은 축전기가 방전되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지금 충전 과정에서 오히려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가 A하고 B는 상황이 다릅니다. A는 지금 축전기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직렬로. 그러니까 축전기에 전하가 쌓이는 동안에는 불이 켜지는 거고 다 쌓이고 나면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니까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전구가 꺼진 까닭은 오히려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었기 때문에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은 틀렸고요. 이후 S를 이제 B에 연결하면 B에 불이 켜지겠죠. 근데 사실 계속 켜져 있지는 않아요. 일정한 전류가 흐른 건 아니죠. 전류가 처음에 많이 흐르다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 이제 불이 꺼지게 되겠죠. 하지만 불이 켜진다는 건 맞는 거죠. 켜졌다가 나중에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답이니까 사요나라.